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올라 1407명을 기록하긴 했지만 하루라도 1000명 아래 선으로 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등급 완화에 따른 추가 경제 개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LA 카운티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987명, 사망자 수는 32명을 기록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인데 이는 LA 카운티가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 비율은 3%대를 나타냈는데 두 달 전인 지난 1월 초에 집계된 20%대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한 달 이내 LA 카운티 지역의 경제 개방 등급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보다 한 단계 낮은 적색 등급으로 내려갈 경우 식당 내부 영업이 재개됩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25%의 손님을 받아야 하지만 야외 테이블과 병행할 경우 전체적인 수익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영이 금지됐던 극장의 영업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극장 역시 전체 관람객의 25% 미만을 받을 수 있지만 신작 개봉을 미루어온 영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 언제든지 재확산 가능성이 높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날 경우 수치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면역력 형성은 백신 보급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용이 승인된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 생성이 가능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뛰어나 집단 면역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보다 1일 확진자 비율이 낮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더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등급 완화를 통한 추가 경제 개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시기보다 2달이나 앞당긴 것으로 백신 생산에 속도가 붙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3주 전 모든 미국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받는 시기가 7월 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This country will have enough vaccine supply, I'll say it again, for every adult in America by the end of May. By the end of May. That's progress, important progress. 5월 말이라는 시기를 재차 언급한 데는 그만큼 백신 공급 속도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한 번만 접종받아도 예방 효과가 있는 존슨앤존슨이 가세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최대 한도로 생산하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발동했습니다. Two of the largest healthcare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world that are usually competitors are working together on the vaccine. Johnson & Johnson and Merck will work together to expand the production of Johnson & Johnson's vaccine. 국방물자 생산법은 전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군수 물자를 생산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앞서 코로나 대유행 초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스크 생산 속도를 올리기 위해 발동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빨라진 백신 공급 시기와 맞물려 조기에 미국 내 모든 학교들을 다시 열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현재 30개 주에서 교직원들을 백신 접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50개 주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공급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속에 미 전역의 코로나 주요 수치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취임 4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 2월 조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 48%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당파적으로 엇갈렸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3분의 1인 31%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에 앞섰습니다. 응답자의 55%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 달 전인 지난 1월 48%보다 7% 상승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율은 44%에 그쳤습니다. 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제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40%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에 있다고 답했고 45%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29%만 경제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했고 58%는 잘못된 방향에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미국의 방향성에 대해선 47%는 여전히 잘못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지난 1월 6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지난달 27%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언론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원 입원율도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 힐은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 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최남단에 있는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오늘 새벽 SUV 차량과 트럭이 충돌했는데 사망자가 무려 13명이나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SUV 한 대에 무려 2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경 샌디에고에서 동쪽으로 100마일 거리인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UV 차량과 트럭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트럭에는 자갈이 가득 실려 있었으며 SUV 차량에는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SUV 차량의 왼쪽이 움푹 들어가 있어 당시의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The occupants in the SUV was 25, one occupant in the big rig. In the SUV, we had 12 fatalities on scene. One person passed away at the hospital for a total of 13 people that passed away. 나머지 부상자들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SUV가 정지 신호를 지켰는지의 여부와 함께 충돌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차량인 SUV는 포드 엑스페디션으로 알려졌으며 합법적으로는 9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직까지 SUV에 25명이나 탑승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현장은 멕시코 국경과 11마일 떨어진 농장 지역으로 겨울용 상추와 각종 채소류 수확이 한창인 곳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농장 근로자들인지 아니면 밀입국을 했는지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이번 달 2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범위가 확대됩니다. 교사들과 대중교통 운행 근로자, 공공 필수 인력들이 포함됩니다.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백신 우선 접종 확대는 이번 달 15일과 29일 두 번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백신 우선순위 확대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필수 인력이지만 흡연자들보다도 백신 접종 순위가 밀리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던 교사 직종이 포함된 것입니다. 먼저 15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분야는 프리K부터 12학년에 이르는 교사와 교직원, 타기시설 근로자와 뉴저지 트랜sit 등 공공교통시설 근로자, 차량국 직원, 경관이나 소방관 이외의 보호관찰관이나 아동보호시설 직원 등의 추가 공공 분야 인력들입니다. 여기에 농장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 노숙인, 숨터 거주자 등의 일반 주민들도 백신 우선 접종군에 포함됐습니다. 29일부터 실시되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는 식당 직원,
식품 가장 처리 담당 근로자, 식료품점과 창고 근로자, 응대 서비스 제공 근로자, 선거 관련 직무 근로자, 성직자, 우편 및 기타 해운업 근로자, 사법기관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백신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추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 정부가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 초도 물량 7만 도스를 이르면 다음 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내 코로나19 백신 투여 수가 190만 건에 가까워진 가운데 이 중 1차 접종은 126만 2천 회, 2차 접종은 63만 6천 도스까지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주 정부가 공급받은 코로나 백신은 약 247만 회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주내 성인 70%, 약 470만 명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102주년 3.1절을 기념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가 순국 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세들에겐 역사의식 고취의 장이 된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 및 광복회 뉴욕 지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3.1운동의 10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민족들이 참여를 했기에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의 문화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한편 이번 행사에는 많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Hello, Cagney. This is Senator Chuck Schumer, and I'm honored to join with all of you, even if only from afar, as we celebrate the 102nd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e observ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year in unprecedented times, a pandemic, a recession, a country in the midst of transition. I will fight for New York's Korean American community. 이번 기념 행사에는 미국 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21년 3월 2일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진 맨해튼 타임스퀘어 부근 더 타운홀과 조선 왕조 견미 사절단이 미 대통령을 접견한 9, 5번가 호텔 등 뉴욕시 곳곳의 독립유적지가 소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독립운동 열사분들의 노력과 그 의미를 한인사회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도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전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3.1절 특별 영상을 제작해 KBTV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3.1 독립운동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 LA 다운타운 센트럴과 알라메다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1,700스퀘어핏 단층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14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번호판 없이 양보 사인을 지키지 않은 벤츠 차량이 경찰의 명령에도 불응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웨스터민스터 지역 월마트 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매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10분 만에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게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상원인 준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사기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비트코인은 1.45%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젠슬러 내정자가 암호화폐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를 보다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8.8%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미주 지역 한파로 물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향후 차량 판매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지난해 동월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독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신규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